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첫 정상회동을 시작하고 사실상의 북핵 담판에 돌입해 어떤 해답을 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 LA 시의원 당선 2주년을 맞게 되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오늘 RK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류 시의원은 당선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한인 사회는 물론 LA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우 민주당 원내 총무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인 2세인 데이브 민 UC 어바인 로스쿨 교수가 내년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선거 45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플로리다주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첫 정상회동을 시작하고 사실상의 북핵 담판에 돌입해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무역의 90%나 차지하는 중국이 경제 지렛대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처음으로 만나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간으로는 24시간 동안의 중대한 첫 대자, 첫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날인 오늘 오후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도착한 다음 부부 동반으로 만찬회동을 갖는 것으로 첫 대자를 시작했으며 둘째 날인 내일 오전 미중 정상회담과 오찬회동에서 북핵과 무역 문제 등 핵심 이슈들을 논의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북한은 큰 문제로 내가 책임지고 다루겠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사실상 담판을 벌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나 담당하고 있다며 아직 강력한 경제 지렛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 공격까지 불사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으나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화에서는 일단 중국을 통한 경제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착수해서 핵포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병행 추진해 일괄 타결, 그랜바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 대제이자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통의 북핵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채찍 일변도의 미국 해법 대신에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미중 양국 등 당사국 간 공통의 해법을 새로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는 호텔 주변엔 오늘 낮부터 시위대가 몰려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인들과 티벳계 이민자들은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티벳과 중국의 인권 탄압 현실에 대해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 양쪽에 집결해 시진핑은 살인자다를 외치며 계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5월 19일 LA 시의원 당선 2주년을 맞게 되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오늘 RK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류 시의원은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한인 사회는 물론 LA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맞이한 데이빗 류 LA 시의회 4지구 시의원. 데이빗 류 시의원은 먼저 한인 사회의 성원을 잊을 수 없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자신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힘들었죠. 예. 근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 우리 1세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아니었으면은 당연히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only with the Korean community 이길 수는 없었지만 시작은 저 베이스는 한인 커뮤니티였으니까. 리오시 의원은 2년 전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믿음을 받을 수 있게. 예. 그리고 또 shared power, 저 파워 같은 걸 같이 decision making 할 때 그거는 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요. To create trust. 2015년 7월 1일 5년 6개월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낯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의회가 친분이 있었던 동료 시의원들의 협조 속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I had already built relationships. 그리고 저 선거하실 때 또 친했지만 아무도 저 안 도와줬잖아요. 네. 안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고.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더 잘해주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가자마자 이렇게 좋게 활동 좋게 working together relationship이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임기 초기부터 지역구 시의원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 예산안을 오픈해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데빌리오 시의원은 지역구가 한인 사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 좀 더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제 도시에 해야 되니까. So, for example, 우리 한인 박물관 했을 때 우리 10지구 시의원 허브 웨슨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장에 뛰어갔죠. 그래서 같이 참석하면서 So, any chance I get to help. 지역구 내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는 물론 노숙자 문제 등 LA시 전반에 걸친 이슈 해결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데빌리오 시의원. 리오 시의원이 LA시의회 한인 첫 시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 총무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가 우려된다면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미국인들 74%가 세금 보고 공개를 찬성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한인 로버트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UC대학 한인 교수가 내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한인 2세인 올해 41살의 데이브 민 UC 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내년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선거 45선거구에 출마해 현직 미미 월터스 의원에게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인 민 교수는 하버드 법대 출신으로 계약, 금융규제, 부동산 분야를 전공했으며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3년간 일했고 척 슈머 상원의원이 경제위원장을 할 당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를 비행한 우주인 존 글렌이 오늘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정됐습니다. 지난 12월 95세를 인류로 타계한 존 글렌은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98년 77세에 노인 우주여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여행을 떠난 바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77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 애니 여사도 오늘 함께했습니다. 존 글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오늘 미주리주 캔자스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 리버티 메모리얼에서는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한 선언문들이 낭독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스 어먼 재향군인 부사령관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들이 참전했던 이유와 목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에 파트타임 근로자 3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2만 5천여 명은 창고에 그리고 5천여 명은 고객 서비스에 전격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주당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월급과 복지 면에서 풀타임과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높은 분야를 공부하는 파트타이머에게는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LA 교통국이 비즈니스들을 위한 자전거 나눠타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우선 실시되는 지역은 LA 다운타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LA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전거 나눠타기에 참여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 비즈니스 업체들은 비용을 업주와 직원이 분담하거나 회사가 전체를 부담해 6달 동안 매달 5개 이상의 자전거 나눠타기 패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존 파사나 메트로 국장은 LA 다운타운은 다양한 회사와 호텔, 공연장 등 카운티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고용기지나 다름없지만 일대의 값비싼 주차료는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전거 나눠타기 프로그램 가동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자전거 나눠타기 패스 구입 옵션은 3가지로 나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메트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LA시 관계자들이 다음 주 LA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이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미연합회는 LAPD 올림픽경찰서,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 미구엘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허브 웨슨 LA시장 사무실 등이 참석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오는 13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LA 한인타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방준영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인들이 이민 관련 문의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560통 정도였던 전화 문의는 지난 1월 한 달 새 150에서 170건 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피난처 도시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전문가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주어지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에서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바위에 깔렸으나 구조대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습니다. 덴버 소방당국은 30세 여성이 등산을 하다가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이 여성이 바위에 깔렸으며 지나가던 등산객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산악지대에 바위가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가상현실 롤러코스터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롤러코스터는 보기에는 기존의 것과 별다를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가상현실 가글을 착용하게 되는데 롤러코스터의 현란한 움직임은 화면에서 나타나는 가상현실 속 모험을 떠납니다. 공원당국은 악마의 롤러코스터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삼성 VR 헤드셋을 착용해 현실감을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RK 뉴스9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스티브 배넌 소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의 이슈입니다. 백악관 수석 자문역 스티브 배넌이 NSC, 즉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직에서 전격 배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소통령이다, 심지어는 프레지던트 배넌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NSC에서의 배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백악관의 파워게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전문지죠. 폴리티코가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파워 싸움에서 쿠슈너가 이기고
스티브 배넌이 졌다. 이런 아주 정말 그 눈을 확 끄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다른 그 보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쿠시너와 배넌은 당초에는 친했던 사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같은 동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친했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멀어져 갔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네, 뭐 권력 앞에서 뭐 부자지가 너 없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쿠시너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을 경질시키는데 일조를 할 정도면 사위 이 쿠시너가 정말 파워맨으로 우뚝 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쿠시너가 물론 가족이라는 면, 사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면이 물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쿠시너에게 맡긴 임무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쿠시너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데 5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네, 중동 평화 특사, 중국과의 소통 창구, 멕시코와 관계 개선하는 임무, 그리고 백악관의 그 혁신국의 수장,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개혁. 뭐 중요한 건 다 하는 거죠. 맞췄네요. 그래서 이거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그 무게감 있는 이슈들을 다 다루는 그런 그 최고의 그 현안들을 다 다루는 그런 자리에 바로 쿠시너가 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이 할 일, 행정부가 할 일, 그리고 민간이 할 일을 쿠시너 혼자 다 지금 커버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백악관이나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의 권력 다툼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에게 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강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즈니스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리고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건데 이 스티브 배넌은 그런 면에서 참모로서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독단적이고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섰다. 물론 스티브 배넌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은 참모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건 참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걸 하고 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티브 배넌과 같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그 감정, 심기가 계속 드는 그런 상황인 것이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함께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운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프레지던트 배넌이라는 얘기할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귀에 거슬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위인 쿠시너가 어느 순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바로 그 점이죠. 이 쿠시너가 뭐 공직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도 이제 사위고, 물론 나름대로는 뭐 똑똑하고 그런 국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일 뿐이고,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그렇지만 이 어떤 정치 집단 세력이 집권할 때까지의 어떤 그 역할을 맡는 집권 세력이 있고, 집권한 후에 국정 운영을 맡는 국정 운영 세력이 있는데, 항상 보면 집권 세력과 국정 운영 세력은 같지가 않습니다. 집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은 저돌적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리더십과 국정 운영 리더십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예전에 어떤 자기 측근들보다도 이제는 그 국정 운영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집권하고 나서 그런 그 집권에 기여했던 그 공신들이라고 그러죠. 공신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뭐 어느 나라든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그 백악관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아무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모가 났다고 할 수 있는 스티브 배넌이 가장 먼저 돌을 맞고 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제라드 쿠시너가 지금은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쿠시너도 창업 공신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또 많은 또
회의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기 때문에 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던 스티브 배넌 소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슈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